자, 5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4번 물권적 처음권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자, 82, 83 적고 82, 83, 84까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점유 해수가 뭔가 하면 반환입니다. 반환 적어요. 점유 해수가 뭐다? 반환이 몇 년? 1년. 2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어떡하지? 유치권에 기해서는 안 되고 유치권에 기하거나, 맞아요? 자, 그럼 1번은 1년은 1년인데 침탈 사실 안 날이야, 침탈 당한 날이야? 당한 날이죠. 안 날이 틀리고, 2번은 둘 중에 유치권은 안 되잖아. 점유권만 되잖아요. 자, 3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다. 임대인. 점유해서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찾았어요? 네. 4번이 뭐예요? 법정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해설은 뭐라 되어 있어요? 해설 한번 밀어봐요. 4번 해설. 54번에 4번. 자, 소유권은 맞아요. 반환을 뭘로 바꿔야 돼? 방해 제거로 바꿔야 돼. 반환이 아니고 방해. 물권 청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칠판. 반환, 방해, 제거. 제거가 예방과 똑같습니다. 아니, 제거나 방해, 배제나 똑같은 거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배제, 방해, 예방. 셋 중에서 요걸 한 거예요. 요게 아니고 반환이 아니고. 예방이 아니고 방해, 제거. 제거가 다른 말로 배제. 소유권이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맞는데 이러면 안 되고 뒤에 걸 잘 봐야 된다. 5번 아니 물권 청구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반환, 방해, 제거, 제거, 배제 같은 말. 예방이 있잖아. 그 중에서 반환이 아니고 뭐라고? 제거, 배제다. 5번 직접 점유자가 누구라고? 임차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인도하면 요거는 침탈이야, 침탈이 아니야? 침탈 아니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 임대인은 제3자에게 점유 해수가 반환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 반환은 침탈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 사기당한 것도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아니다. 83페이지 볼까요? 하단에 박스 봐요. 하단에 박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우측에 소유물 반환이 있잖아요. 첫 번째 봐요. 점유가 침탈돼야 되잖아. 사기는 아니고 나오죠. 5번. 5번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 옆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양도한다. 침탈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 문제다 이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83, 81을 잘 보시고. 55. 등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너무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됩니다. 86을 적어볼까요? 80 뭐라고요? 6.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찾아라. 찾았어요? 자, 혼동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혼동은 저당권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을 말소시켜야지. 시킬 때는 직권으로 말소할까 단독일까 공동일까 등기법에서. 그래서 등기법 프린트를 찍어 드릴 거예요. 오늘 꼭 좀 안 한 사람은 가져가지 말고 1차 하시는 분 단독. 자,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 공동이 있고 예외 직권이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하고 또 단독 말소 세 가지 어떻게 온다? 혼, 사, 소 요리 되잖아. 혼이 뭐다? 혼동입니다. 사가 사망, 소가 소재, 불명. 이렇게 혼사소 이렇게 해야 돼요. 혼사소. 혼을 좀 사요. 참고로 등기부요 프린트를 미리 들을 거고 오늘 10월달 이제 케이스 보면 10월 1일 수요일 날 10월달에 한 번만 하면 수업이 끝납니다. 등기부는 세 번도 한 번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그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공짜로 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등기부 프린트 좀 보고 와요. 그럼 거기서 6개, 7개를 맞춘다 그겁니다. 물론 10개 이상 맞추지만 그건 등기부 거리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꼭. 자, 55번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혼동 나오면 이제 민법상은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이게 등기부 하면 뭐라고? 단독 말소다. 혼사소. 이렇게. 혼을 사라. 혼사소. 수고했어요. 교환이 계약이에요? 니은, 교환. 그럼 등기 해야 된다. 그럼 니은 들어가는 걸 찾아야 돼. 답은 하나밖에 없네. 기억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으니까 하나밖에 없네. 그냥 기억 니은만 알아도 답은 보이네. 디귿.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그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용의물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하죠. 자, 리얼. 매매 이하 관계권 역시 계약이죠. 계약. 등기해야 된다. 시엇. 공용 부분 지분 취득은 공용 부분의 덕실 변경 등기 안 해. 안 하잖아. 비업에 집합건물에서 미연비업이다. 집합건물 이야기네. 독립성 갖추고 구분행위 하면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안 해. 비업. 등기 등록 안 합니다. 여러분. 야, 그거 잘 안 되면 비업 같은 거 봐요. 집합건물 212 222 226이야? 6 맞죠? 227에 돼 있네. 바로 227. 저 227 맨에 봐요. 전여부 나오잖아요. 봐요. 필수 1번, 2번도 있고 봐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플러스 구분 행위만 있으면 되지. 가르고 등기나 등록이랑 등기는 X 되어 있잖아. 고지문이다. 이 집합건물이 여기 이렇게 나온대도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앞으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뒤에 어디 있더라 이렇게. 자, 마지막 시엇. 이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합니다. 형성 판결. 근데 공유물 뭐야? 회비의 조정이 생깁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등기합니다. 그 공유물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등기 안 한다. 회비로 힘을 보내서 조정했다, 합의했다. 조정한다는 게 회비 아닙니까? 계약. 약정, 계약, 합의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야. 약정했다, 계약했다, 합의했다, 조정했다. 조정이 어디 일방적으로 돼? 그런 게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 일방적으로 돼요? 시험장 가면 약정, 계약, 합의 이런 게 다 같은 말이라도. 자, 그럼 답은 아까 3번이고 그래. 등기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이제
혼동 안 하네. 이제 몇 개만 해요. 안 되는 분은. 원래 상판대기 공개 아닙니까? 등기하지 않는 거. 자, 56번. 갑이 을에게 매다고 을은 다시 병, 전매. 이게 무슨 문제? 중간 94페이지 한번 적어볼까요? 95네, 95. 중간상여 등기. 가벌병 아닙니까? 가벌병. 무조건 한 문제다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을이 병에게 매도해서 인도해주고 점주 상실하면 어떻게 돼? 점유를이 병에게 승계시키고 상실하면,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지금 95페이지하고 94페이지하고 89페이지가 연결해서 나온대도 89 가보자. 그럼 먼저 89페이지 마지막 박스 등기 청구 나와요. 채권적 청구는 원칙 몇 년이지만 10년이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 점유를 승계 상실해도 진행하지 않는다. 그 지문 아닙니까? 그게 이거다. 이거 꼭 좀. 2번. 합의가 없어도 직접 등기 청구해요? 안 되지.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격려되었네? 그러면 유효잖아. 3자 합의 조건부 유효인데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먼저 되면 유효입니다. 그냥. 그래서 2번도 틀릴 거. 3번. 양통 성인 찾아야 돼. 성인 없으면 안 돼. 성당이 없으면 안 돼. 양도 통지까지 나오면 안 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양도고, 통지는 요놈이 하는 게 이렇게 뭐 이게 통지야. 최초에 뭐가 필요하다? 성낙이나 다른 말로 동의, 양, 통, 성이 있어야 여자가 직접 청구하죠. 직접. 합의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해도 세 명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양, 통, 성. 자, 4번. 합의가 있네요. 그럼 을의 갑에 간 등기 청구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 답이고 5번. 합의가 있네요. 그때에서 최초 갑하고 마지막 병이 당사자입니까?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도 또 다시 아까 여기 89에 나왔고 94에는 이게 나오죠. 아직도 등기 안 하게 되면 소유자는 누구야? 매도인 최초 갑 아닙니까? 여자가 병이 점유하고 있잖아. 여자에게 반환 청구도 안 돼. 소유권에 기한 요거는 반환입니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점유권이 됐잖아. 여기 나오는 게 몇 페이지라고? 여기 94야. 이 세 가지는 세트로 같이 나온다. 자, 94 한번 가보자. 필수 3번 마지막에 94. 등기하지 않는 매수인 필수 3번.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만자. 칠판. 을이 등기 안 했잖아. 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만자.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 병입니다. 물론 등기 안 했어요. 그때 누구는? 매도인 갑은 있잖아. 소유자는 맞아요. 그런데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거기 여기 같이 나옵니다. 등기하면 끝이지. 자기 건데 뭐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데 뭐.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 또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고 그거예요.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 버렸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올 문제가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저한테 카톡하면 돼요. 제가 자주 안 봐서 그렇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게 낫지. 자꾸 요즘 공부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거 있으면 체크해 놓고 딱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넘어가야지. 그거 찾고 이러면 안 돼. 찬다고 답도 안 나와. 1시간 더 걸려. 그러니까 시간 하지 말고.
아니면 옆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그럼 거기 가장 빨라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56. 4번입니다. 자, 57. 점유 맞는 거. 자,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그렇게 이제 점유권은 뭐 104페이지, 105페이지, 4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자, 1번. 점유자에 추정되는 거 6가지가 있고 안 되는 거 하나예요. 그랬죠? 무과실. 그래 봐요. 소유 여사가 자주 적어요. 선의, 병호, 공연 4가지 추정된다. 2개 더 적을까요? 적법, 계속. 또 몇 개? 6개. 소유 여사가 뭐라고? 자주, 선의, 팽원, 공연 4개 나왔죠? 1번에 2개 더 적법, 계속. 과실 없이가 뭐야? 한자 과실 없이가 무과실이잖아.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래서 틀립니다. 무과실 꼭 외우자. 무과실 뜻이 뭐다? 과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 무과실은 점유에서 추정돼 안 돼? 등기는? 자, 추정이 안 되면 누가 입증? 스스로 주장자가 입증. 추정이 되면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한다까지. 그래서 무과실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 2번. 선의의 점자는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죠? 그거는 뭐 107에 있고 107에만 넘어갑니다. 3번. 점유자 권리 적고 추정은 동사람에 적용된다. 그 말은 부동산에 적용되지? 맞아, 틀려? 그럼 부동산 적용 안 된다며? 그럼 맞는 거 아니야? 이 점유자의 권리 적고 추정력이 200조다. 200조. 조문이 몇 조라고? 그럼 봐요, 여러분. 동상 공시 기능이 뭐야? 점유잖아. 부동산은 등기잖아. 그래서 200조가 권리 적법 추정합니다. 여기 200이라는 조문이야. 이거는 점유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거야. 점유는 뭘 공시한다? 동상 공시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 부동산 공시 기능은 등기잖아. 그 동사만 인정하지 부동산 인정한다 안 한다? 그래서 동사람에 인정된다. 답은 5번인데 5번, 3번 2개 해야 됩니다. 그럼 맞는 거지? 만 더 가도 맞는 거야. 부동산 적용 안 합니다. 저번 주에 요 비슷한 문제 나왔다. 참고하시고. 자, 200이라는 조문이 점유하게 되면 점유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옆 사람이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와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가게 가서 돈 주고 샀다고 추정돼? 아니면 어젯밤에 한 건 했나 추정돼? 거기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도 점유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공시가 동산. 부동산은 등기가 있잖아. 그래서 요 200조는 어디에는 인정하지 말자. 부동산은 인정하지 말자. 그런 게 동사만 된다. 맞다. 자, 4번.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시나 부인된다. 타주로 가요? 점유자가 나오잖아. 자주야. 소유자 나오면 타주고. 그 4번도 속는다. 처음 읽는 사람은 점유자가 자주는 소유여사입니다. 거기 인정이 안 되면 당연히 타주 간다고 생각하잖아.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자주는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왜 그런 거 하면 그거 설명합니다. 봐요. 여기서 A가 점유합니다. A 점유하게 되면 이 점유자는 뭘로 추정? 자주 점유로 추정이 돼요. 이걸로 추정된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추정되면 상대방. 뭐 B라 할까? 요 놈이 입증해야 되지. 점유자가 자주 점유를 추정해서 인정 안 된다 해가지고 타주로 가는 게 아니래도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고?
부정하는 상대방 B 쪽에서 안 했기 때문인 거야. 아, 내가 강의 잘한다 해갖고 뭐 안 됐다. 뭐 이강수리가 강의 잘한다고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뭐 별로네. 만일에 이 문제 틀렸다. 답을 회의를 했다. 그럴 때에서 강의 잘하는 게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닌 거예요. 부정하는 쪽에서 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도 입증 책임 이유가 뭐라고? 누가 입증해야 돼? 부정하는 상대방 쪽에서 자주를 깨려면 입증해야 돼. 타주를. 그게 아니고 그냥 점유자가 자주를 주장했지만 단순히 인정되지 않는 그 상태. 그렇게 해서 자주 점유가 타주로 가는 게 아니래도. 그래서 잘 모르면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렸잖아. 점유자가 주어지 자주 점유 찾아야 돼. 소유자 나오면 타주 이렇게 됐어요. 점자 소타로 외우자. 자, 4번도 그렇고, 자, 5번 선의점자가 과실을 지정하면 통상 필요에 중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래서 5번하고 3번도 두 개 정답하는 게 맞아요. 판례는 그리 봅니다. 3번 해설도 보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신경 쓰지 마시고 원칙이 아니고 판례는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례에 의한 데 있다는. 그래서 58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117이나 118 적으면 되겠지. 점유 시효 취득. 점유 시효 취득.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 옳은 거. 자, 1번 시효 완성 후에는 소유자는 근데 일단 완성돼서 이제 주거가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일단 시효만 완성되면 소유자는 아직 등기 안 해서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안 가져갔지만 20년만 지나면 소유자가 부당이득 뭐 반환 청구 이게 다 안 됩니다. 그게 1번이고 2번도 나왔네요. 맞네 2번이. 그래서 반환 청구 안 된다가 1번.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자, 1번이 없다가 하니까 2번 정답. 3번 후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 줄 거 봐라. 점유자는 소유권이 있어야지 없잖아. 4번 시효 완성 후죠. 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넘겼네. 그럼 후에는 없는데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이 2차 완성은 있다. 마지막이 틀렸다. 자, 5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주를 정리할 책임이 없다가 되지. 왜 시효 취득은 일단 점유자를 뭘로 추정? 자주 추정되면 부정하는 상대방 입증한다 했잖아. 꼭 해야 됩니다. 왜 추정이 중요한가? 추정이 되면 아까 봐요. 추정이 되면 부정하는 상대방 입증. 추정이 X 안 된다고 가정하면 스스로. 그럼 무과실은 점유해서 추정이 안 되니까 주장하는 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돼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점유자가. 그래 꼭 암기 117, 118 다시 1번, 2번 여러분이 그래서 1번이면 어떻게 해라 했어? 만일에 여러분이 시효 취득을 당하는 소유자 입장이면 20년 지났다 싶으면 빨리 다른 생각을 팔아라. 그저에게 야 몇 년이니 묻지 말고 소유권의 반환이라든지 부당이득 청구 1, 2번 안 된대도 파는 게 상책이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모르고 넘겨야 돼.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등기를 청구해서 알고 넘기면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해 보는 거야. 한 20년, 30년 동안 내가 내버려뒀다. 어떤 놈이 가니까 살고 있다. 썩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 보고 2장이나 있는데 진짜다 싶으면 그냥 넘기. 그래서 제3자 내에서 나 지워가지고 나가라면 돼. 자, 59번
갑돌이 얼돌이가 공유하고 있어요. 자, 124, 123 이 정도 되겠지. 124, 123. 그럼 124에 한번 가볼까요? 맨 위에 봐요.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각자는 해봐요. 침해한다 어떤 놈이. 그럼 각자는 지분권에 의해서 각자입니다. 각자가 단독이야. 단독으로 공유는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야? 세 가지. 전부입니다. 자, 지분만큼 하는 게 두 가지.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요거 꼭 이해해야 돼요. 침해가 나오면 이런 공유물을 침해한 거야 문제가. 자,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소도 여러분 방해 제거에 속해 원래는. 그런데 야 그냥 지분만큼 하는 게 뭐라고? 부당이득, 손해배상. 요거는 공유물을 뭐 했을 때? 침해. 124고 123 하단에 임대를 줬어. 임대를. 임대 관리행위 123의 마지막 박스. 그럼 봐요.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단 말이야. 갑이 병에게 뭐 했다고? 임대 줬어. 을은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점유배제 돼? 안 돼? 부당이득도 안 되죠? 대신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뭐? 부당이득. 이건 거기 마지막 123 마지막 박스. 그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공유해서 공유가 안 돼요. 두 개. 다시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네, 그리 하고 임대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잘하고 이러면 돼요. 갑이 이제 배타적으로 할 때 거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123에 맨 위에 필수 1번 맨 위에 필수 1번에 지금 질문 나왔어. 123에 맨 위에 필수 1번 됐어요? 자, 요거는 침해가 아니라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왜? 가반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1번도 관리 행위는 가반수잖아. 지분이 가반수야. 가반수 아닌 자가 1번처럼 하면 돼. 뭐가 돼? 그것도 일종의 침해가 돼. 아시겠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공유자 중에서 하는 거야 지금 질문이. 그럼 공유자 혼자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중 1인이 어떻게 했다? 모두를 등기를 넘겼다. 제3자에게. 됐어요? 또는 1인이 모두를 공유자 자기 밑에 그죠? 자기 앞으로만 했다. 1인이 공유자 1인 명의로 전부 등기를 했다. 아시겠어요? 등기가 나오면 어떡한다? 그 공유자 그 지분은 유효. 보게 돼야 돼. 됐어요. 요거 다시 등기 나오면 뭐라고? 그거는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야. 나머지는 이제 무효지. 동의없었기 때문에. 자, 두 명이 공유인데 혼자서 다 전부 등기하면 전부 말소하면 안 돼. 이때는. 그렇죠. 왜? 그자 지분 등기. 이때는 어떻게 해라? 그 지분 등기는 유효. 이거 꼭. 자, 1인이 모두를 넘겨도 제3자에게 전부 말소하면 돼? 안 돼? 안 돼. 1인이 넘길 때야. 제3자가 공유자도 아닌 놈이 제3자가 전부 가져갔다. 등기해갔다. 그때는 당연히 아까 전부에 대해서 등기 말소. 공유자 나오면 자기 지분은 유효가 돼. 그래서 그래. 1위는 잘 안 나오지만 지금 그것까지 나오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침해 그걸 딱 정리하고 질문처럼
1인이 공유자 중 1인이 어떻게 하세요? 1인 앞으로 다 등기했다. 아니면 1인이 모두를 넘겼다. 제3자에게. 그래도 그 지분 등기는 유효한 거야. 그것만 조심. 등기 나오면 유효. 공유자 1인 했을 때. 합격이 보이고 있어요. 보니까. 자,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어리네. 자신 지분 줄거 봐. 지분 처분은 자유롭잖아.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지. 이거는 지분 처분이야. 2번 읽어봐요. 아까 나왔죠? 공유물 분할 판결만 형성 판결 등기 안 하지만 조정도 그렇고 협의 줄 거라 계약이잖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외로 답은 뭐 2번에서 튀어나왔네. 3번 읽어봐요. 불법 점주하죠? 침해잖아. 어떻게 한다? 어른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손해배상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지분만큼. 그래서 틀린 거야. 다시 요거 적혀있네. 지웠나? 다시 부당이득과 뭐 지분만큼 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이게 124페이지 있으니까 꼭 외워보자. 4번에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란 놈이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축조가 뭐야? 이게 처분 변경이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받아야 되잖아. 혼자 했지? 그러면 갑은 을은 갑에게 전부 철거할 수 있다 돼 없다 돼? 전부죠? 등기하면 어떻게 돼? 등기는 그 등기는 유효가 돼. 자기 지분 등기는 그때는 전부 다 전부. 4, 5번 병에게 사용계약대가 임대 아닙니까? 지분 얼마예요 갑이? 그러면 을은 병에게 토지인도 청구할 수가 없고 부당이득도 안 되고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부당이득. 그거 마지막 요거 임대했을 때 요거 그래서 꼭 여기다 침해하고 관리행위 두 가지는 공유에서 핵이다 핵. 그 두 가지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자? 복습하자. 올해는 공유에서만 나옵니다. 작년에는 공유 합의 종류가 묶어 나왔잖아. 그 올해는 공유에서 기술이 이리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어디 122페이지만 해도 그것만 석 해도 알아. 뭐 전전사, 각각사사 이런 것만 해도 답이 뭐 있는데 공유 합의 종류가 이 세 개 나오면 쉽게 이렇게 나와. 122로 나오고 공유에서만 물으면 아까처럼 124나 123이야. 꼭 암기. 자, 문제 60 지상권. 지르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맞아요? 자, 등기해야 대항해요. 저거요. 또 정액 청구. 등기해야 대항력도 있고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소는 아니지만 다시 두 개. 등기해야 뭐가 있고 대항력 있고 정액도 된다. 2번 읽어봐요. 이 지상권은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 저당권자가 곧 지상권도 취득해.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자, 3번. 지상권자가 건물을 출자한 뒤에 지상권을 위반한 채 건물만 양도돼 지상권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4번. 법정 지상권자는 읽어봐요. 맞아요.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자, 5번이 답인데 존속기간 129 적고 연금은 돼? 안 돼? 되죠? 129 가서 자, 존속기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책 보지 말고 대답은 큰 소리로 털리도 좋아요.
지금 자꾸 보고 있다 누구는. 자, 지3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 상가. 지역권은 없다 했죠? 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지역권. 그게 우리 답일지 모른다. 얼마나 좋아. 그 지역권은 땡큐 적어놨죠. 자, 지3권은 약정을 했다 안 했다 하면 채, 장은 그래서 연금만 된다. 그게 답이네. 채단이 있죠. 채단. 거기 몇 년이에요? 30년. 자, 구조와 종료를 정하지 않으면 15년입니다. 약정을 안 해도 몇 년? 최단으로 가죠? 최단으로 간다. 약정을 해도. 그 지상권은 최단이다. 끝. 약정해도 최단, 안 해도 최단. 자, 지역권 없고 전세권도 역시 약정했다, 안 했다. 약정하면 최장이 있고 최장이 몇 년? 토지든 건물이든. 최단은 토지에는 건물에만 1년이고 건물에만 법정 갱신. 건물에만. 약정 안 하면 들어가. 최단 못 갑니다. 토지는 규정이 없잖아. 그럼 어떡하지? 언제든지 무슨 통고? 소멸 통고. 주인이 누구야? 전세권? 전세권이다. 설정자가 해도 6개월 지나서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해도 몇 월? 다 6월 뒤에 소멸한다는 것. 전세권은 6월이야. 전유상. 자, 임대차 가볼까요? 전세권 최단이 어디 있다고? 건물이다. 토지 없다. 최장은 토지든 건물이든 10년. 임대차 약정했다 안 했다. 약정하면 최장 20년인데 위헌받았댔죠. 최단도 없다는 거. 정하지 않으면 최단 못 가고 언제든지 이거는 무슨 통고? 이제 해지 통고야. 임대를 하면 몇 월? 부동산 6월. 임차인은 1월이야. 1월. 주택은 똑같은데 최장 없고 똑같은데 최단이 뭐야? 최단이. 상어는 안 해도 최단이야. 고마 차이. 주택 상가는 최단 2년, 1년. 약정 안 해도 주택은 2년. 상가는 안 해도 1년. 이렇게. 존속기간입니다. 129페이지 다 좀 정리해놨으니까 혹시나 이 기간이 나오는데 틀렸다. 다 내 탓이에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61번 지역권 틀린 거. 1번. 요역지와 분리양도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하네요. 2번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이야. 자, 성역지나 요역지 다 일부 전부 어느 거는 답이에요. 성역지 일부 되고 요역지 안 된다 답이네요. 4번 읽어봐요. 그렇죠. 취득 시효 중단은 모든 자에게 해야 돼. 5번에 지역권자는 성역지의 점유자에게 발한 청구 없다. 맞아요. 지역권은 못 값어. 저당권도 반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136, 137인데 두 개 보고 갑시다. 136에 1인 나오는 거 두 개. 7번 봐요. 요 지문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이거 봐요. 성역지고 요역지. 요역지가 통행 목적물을 가진다. 지역권 가져요. 그러면 첫 번째.
요역지는 1인이 해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래요. 그게 두 가지가 뭐야? 취득과 그 두 가지로 알아야지 이제. 지역권 취득과 하나 더 소멸 시효 중단이야. 취득 하나 하고 소멸 시효야. 어리면 취득하고 소멸이야. 1인 해도 다른 자 있어. 그 요놈이 할 때는 요놈은 뭐 1인 아니고 모든 공유자 전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야? 취득 시효 중단이야. 그러니까 요것과 비슷한 게 요거 반대죠. 요거 취득 시효를 막는다. 취득 시효 중단. 소멸 시효를 막는다. 소멸 시효 중단이야. 그래서 외울 때 그냥 취득이야. 이건 취득. 뭐야? 여기 소멸 시효 중단은 없잖아. 그래서 취득과 소멸은 1인이 해도 다른 자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를 취득은 쉽게 하기 위해서 소멸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취지가. 그러면 이제 쉽잖아. 취득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도 다른 자까지. 소멸 시효 중단은 소멸시키는 거야, 안 시키는 거야? 안 시키는 거잖아. 소멸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야. 취지가 원래는.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취득 시효 중단은 취득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건 안 되는 거고 취득은 되는 거잖아. 취득하니까. 그 취득과 소멸 말이야. 예, 1인에도 다른 자 있다. 이걸 놔둬버리고 그냥.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원래는 논리가 뭐라고? 취득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도 다른 자. 소멸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소멸시효를 막아도 중단해도 다른 자 중단되는 거야. 논리는. 그 취득 나오는 글자. 취득시효 중단이 아니야. 소멸에 나오는 뭐? 소멸시효 중단. 그 취득하고 소멸만 찾아. 그건 1인 해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다. 취득만 찾아야 돼. 취득시효 중단 찾으면 안 돼. 요거 빼고 그냥 취득, 소멸 그냥. 요거는 취득시효 중단이야. 취득을 막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취득. 무슨 글자 찾아라? 취득, 소멸. 이 두 가지는 1인 해도 된다. 저거 되면 지역권은 끝났는데. 62번 무슨 권? 그래서 136쪽과 61번 지역권은 몇 페이지? 였고 전세권은 139부터 되어 있죠. 1번이 답이죠. 몇 월이 아까? 전유성은 몇 페이지죠? 141이야? 전유성 자, 아까 존속기원 하면서 했잖아요. 1번 봐요. 정하지 않았다. 언제 전대 처음을 통과한다. 3월이 아니고 뭐? 6월. 전유성. 전세권 나오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리고 유익비야. 필요비 안 되고. 거기 141에 맨 위에 암기해가지고 전유성 돼 있잖아. 전유성. 2번. 전세권이 성립하고 나서 누가 바뀌어?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져야 돼. 그럼 2번에서 누가 바뀌면 자, 갑이 주인입니다. 을이 전세권자야. 이렇게 바뀐 게 그 문제야. 지금 주인 바뀌었다. 반대로 전세권자가 바뀌었다. 그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벗어나고. 됐어요? 어떻게 해서? 새로운 놈끼리. 둘 다 바뀌어도 새로운 놈끼리. 옛날 놈은 뒤지고 새로운 놈끼리. 누가 바뀌는 간에 새로운 놈끼리. 3번
법정갱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정 들어가면 등기하지 않는다. 오늘 뭐 등기 안 한다 한다 너무 자주 보이네요. 아까 공유에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공유 아까 4번 읽어봐요. 일부 전세권. 예, 경매는 안 되고 우선 변제는 전부. 그 두 가지 차이. 경매는 안 되고 우선 변제는 전부. 자, 4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나오네. 동일인 나오면 법정 지상권 아니면 관세법상 법정이야.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든 관세법상 법정 지상권은 누가 가져? 건물 소유자가 가져. 그럼 전세권에서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아니면 전세권자 세입자야?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마지막에 전세권자가 아니라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걸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야. 그래서 전세권에서 법정 지상권은 누가 가진다?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그것만 외우면 돼요. 전세권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62, 63은 무슨 건? (1번은) 직접 간접 1이 나와요. 1번 답은 151이네. 151페이지 저거. 몇 페이지? 자, 유치권 7번 봐요. A, B가 있다. B가 공사했다. 공사비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뭐 한다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 뜻은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죠. 자, 지금 직접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세를 준다. 시에게. 여자가 임차인이에요. 자, 임대 주려면 첫 번째 누구 동의 성납? 채무자 동의 성납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제3자가 뭐가 되고? 직접 점유자가 되고, 이때 유치권자가 무슨 점자? 간접이라도 상관없다. 직접도 되고 간접된다. 그때 누가 직접이 돼야 돼? 제3자. 채무자, A가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점유 상실로 봐요. 유치권 소멸. 그러면 여기서 뭐 받아? 과실 받아서 어디에 충당? 수리비, 공사비, 채권의 충당. 첫 번째 동의 받아라. 그때 간접이다. 과실 받아서 수리비, 공사비, 채권의 충당. 이 세 가지. 그래서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가 임대차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채무자를 직접 하면 소멸합니다. 2번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도 경락에 대해서 유치되지만 변제 청구돼? 유치권자는 손 내미는 게 아니야. 변제 청구한다는 손 잘린다 저거라. 유치권자는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지. 새로운 경락인 보고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하니까 새로운 경락인을 돈 주고 샀는데 유치금액 주고 사실상 소멸시키겠지만 유치권을. 근데 유치권자가 손 내밀면 안 돼요. 그 유치권에 뭐가 없어? 물. 우선 변제권도 없고, 우선 변제는 경매 대금 가서 받는 거예요, 법원에. 물상대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경락인은 어떻게 해야 돼?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해야지. 손을 내민다, 변제 청구 안 된다. 유치권자는 손 내밀면 손 잘린다 저거예요. 3번 읽어봐요. 중단이야 진행이야? 진행한다 돼 있다. 설명성이 합니다. 자, 4번 읽어봐요.
요거네, 요거 봐. 과실을 채권 면제에 충당 맞잖아. 없다가 틀렸다. 5번. 유치권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한다. 채무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유치한다가 유치에 필요한 사용은 수반되기 때문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는 적법이 되니까 소멸 청구는 안 되고 대신에 차임, 부당이득 권한 청구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하면 점유할 때 사용하게 되면 이익을 얻으면 사용료는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당이득 권한 청구가 되는 거예요. 옳은 게 아까 1번이고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154페이지부터 되는데 1번 저당권자하고 아까 지역권자는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가 돼야지. 없다. 2번 부합물 종물 적어요. 157 적어요. 157. 이게 임의규정이야 강행규정이야? 157 적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데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설정 행위로 약정이 되는 거야. 이 특약은 유효가 돼야지. 그럼 요것만 외우면 이제 뭐 여기서 끝나겠지만 물권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인데 물권에서 임의 규정 몇 개 기억나는 대로 읊어봐요. 물권인데 임의 규정. (15페이지에서) 그래. 요약집 15. 그거는 임대차고. 자, 15페이지 봐요. 마지막 곽서. 무조건 한 문제다. 자,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죠. 자, 강행 규정은 임대차가 강행입니다. 이거는 계약이야. 그럼 임의 보니까 계약 부분 처음부터 교환까지가 임의고 임대차만 강행인데 임대차 중에서 세 가지 임의 규정. 수비양이에요. 수가 뭐다? 수선 유지 의무. 비는 비용 상환 청구권 양도전 됩니다. 양은 이제 그 옆에. 그거 이제 계약 부분 어느 정도 알아. 하도 많이 해서. 수비양 모르는 사람은 아이돌을 모르는 거야. 임의 규정 강행을 모르는 거야. 밑부분. 요즘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이름이 섹시하고 뭐라 해야 되나 신선하고 좀 특이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미자, 순자 이래야 되는데 현수가 샀고 미수가 샀고 이래야 되는데 자, 요즘 뭐 자 이제 물권 봐요. 물권 보면 대부분 무슨 규정? 첫 번째 상린관계 소유권에 나오죠. 그 옆에 부합문화 강홍시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관서법상 법정이상권입니다. 그럼 그냥 법정이상권은 강행규정 관서법정이야. 그 옆에 전세권 처분금지 특약. 그리고 전세권 필요비 비용이니까.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입니다. 유치권에서 지금 나오네. 저당권 부합물 종물에 대한 효력. 원칙은 미치는데 설정액으로 달리 할 수 있다. 여기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거기 요 문제 답이네요. 꼭 요거야 넣으면 여러분 기분 너무 좋다. 요거 이제 수비양뿐만 아니고 이제 물권도 외워져. 물권도.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예요. 두 문제 나올 때 작년에는 법정시상권의 답이 뭐다? 강행규정. 달리 정하면 무효다. 거기 답이에요. 법정시상권에서. 그러니까 수비양뿐만 아니고 하여튼 간에 꼭 해야 된다. 그 다음 다시 컴백. 3번 대지의 저당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일괄경매지.
나대지 저당 설정자가 축조 소유 건물을 일괄경매 안 되면 158, 안 되는 분은 158 적어요. 맞죠? 158 우측에 있잖아. 법정지상권하고도 구별을 했다 해놨다. 158 우측에, 박스 우측에. 4번 이 또 나오네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 양도돼 안 돼? 5번 전세권 목적 저당권자. 여기 무슨 말이야? 전세권자가 전세권 가지고 저당 잡힌 거야. 그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그때 기가 만료로 전세권을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러니까 저당권자지 주는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야 됩니까? 전세권 자체는 안 된다 했죠? 요거는 저당권이 안 나오고 요약집은 전세권이 적어놨다. 전세권 한번 가볼까요? 143 143 몇 페이지? 143에 보면 위에 3번 필수 보여요? 읽어봐요. 필수 여기까지 전세권 가지고 저당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그럼 칠판 전세권 설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이 전세권자가 요 전세권 가지고 갑의 거래를 할까? 병에게 뭐 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이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 행사에서는 아니 되고 기간 끝나면 전세권자가 뭐 받아? 전세금 반환 채권이야. 여기에 저당권자가 압류 등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아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주인은 누구한테 돈 줘야 돼? 전세권자에게 돈 주면 끝이야. 압류가 돼 있으면 공탁해도 됩니다. 이거. 주인은 그냥 머리 아프니까 법원에 넘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뭐 물건이고, 자 65 계약입니다. 틀린 거 1번 쌍무는 모두 유상 맞아요? 예약은 채권 교환해서 보충금이 있어도 매매입니까? 매매에 가는 게 준정하죠? 다시 보충금이 있어도 교환이고 매매도 하면 틀려. 교환이고 매매 규정을 준정한다. 4번에 유상계약은 적어라.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정합니다. 그 매매 규정 두 가지가 뭐다?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그래서 담보책임이 나오는 거야. 다시 유상계약이라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정합니다. 매매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계약금 계약하고 담보책임. 그러면 결론 임대차도 담보책임이 생긴다고. X 교환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교환 임대차도 유상이다. 마지막 5번이 뭐예요? 소문권에 있어야 돼.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는 이거요. 예. 자 66번하고 잠시입니다. 171 적고 청락성답 몇 페이지? 171 첫 번째 불특정인에 대한 성낙은 효력이 있다. 맞아요? 성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특정인. 틀렸다. 2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맞다. 청약할 때 마지막에 틀렸다. 상대방이 특정돼 불특정 다수인 된다 했잖아. 그래서 틀렸다.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하고 도달 전에 죽어도 청약 효력은 있다. 있답니다. 사망 밑에 하나 더 적으면 행위 능력 상실.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격승 발신이다. 도달이 틀리다. 5번이 답이네요. 성납기간 정하여 청약했지만 청약자가 성납 동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네요. 상실한다. 성박성당은 다 아실 거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